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하면 물이 되죠. 이러면 수소나 산소에 없는 제3의 현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이 2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요 현상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식으로 그리 쓴답니다. 그러면 마음 공간에서 마음 구성 인자들 간에 이합 집산을 해서 결합을 하면 그거는 마음 화학 반응이라고 해도 될까요? 하면 되지. 만들 게 뭐이십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정규 학교 안 간 걸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정규 학교로 가면은 딱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거 위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잖아. 아닌가? 마음을 구성을 하는 인자가 몇 개라고 했죠? 마음 공간, 마음 거울. 그리고 마음 거울에 맺힌 상, 일종의 콘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맺힌 상은 마음 공간에 저장이 되죠. 기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사띠. 이 4개가 마음을 구성을 하는 인자라고 했죠. 그러면 감각 대상이 있을 거고 감각 기관이 있을 거고 감각 대상하고 감각 기관이 접촉을 하면 그 데이터가 마음 공간에 와서 상을 맺겠죠. 그 마음 공간을 어라고 했고 마음 공간에 맺힌 상을 법 또는 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그리고 알아차림하는 사띠 상이 맺히는 순간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상이 맺히는 쪽으로 갈 텐데 그 짧은 순간에 기억이 개입을 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기억은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이 결합해 있겠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여기에 상이 맺힌 요 상에 기억 이미지가 가가지고 결합을 하겠죠. 1차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티 파워가 좋으면 결합을 방해시켜 버리겠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 공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인자가 가정이 돼야 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 이미지가 갖고 있는 무게, 아사바의 힘과 알아차림하는 사띠의 역관계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음 공간, 마음 거울은 그냥 거울 기능만 해줄 거고 거울에 새로 들어온 상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자기 자체 질량만 갖고 있을 건데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거기에 결합해 있는 탐진치 3독이 얼마만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이미지의 무게가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 있습니까? 저는 많던데 그냥 처음 본 사람은 그냥 처음 본 사람이죠. 근데 어떤 계기로 내가 억수로 미워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절친이래. 그걸 아는 순간 어째 조금 그렇더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무게가 이전돼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에서 무게가 B로 이동을 하면 A는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워한 사람하고 절친이래. 그러면 미워한 사람의 무게는 그대로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절친인 그 사람한테로 옮겨가 버리죠. 신기하게도 마음 영역에서는 무게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규명을 해보면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게 무게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망상이 계속 지속되죠. 망상이 지속되면 마음이 가벼워지던가요?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던가요? 무거워지지. 계속 무게가 복사가 돼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복사가 되면 앞에 무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무게는 그대로 있고 복사가 되면서 일정 정도 무게가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하거나 믿기만 해야 되는데, 좋기도 하고 믿기도 하면 왜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당을 이야기할 때 단당이니 이당이니 하면서 그게 당이 몇 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다르게 하죠. 그러면 기억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이 하나만 붙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붙겠죠? 이게 그러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복합 화합물이 되면 질량이, 무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정리가 잘 됐는지 몰라도 무게가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유, 그냥 쓸데없는 것 갖고 사유하지 마세요 이리 하는데, 생각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하고 그 생각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아닌가? 내가 저 친구를 만난다면 바로 코피 터잡힐 거야. 생각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무게가 가벼워진 거는 아이라카이. 그러니까 이 생각의 무게는, 기억의 무게는 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을 해봐라 하면 이 증명이 되나 이게? 안 되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컴퓨터 공학에서 일정 정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가능성을, 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보다도 인공지능 쪽에서 더 빨리 증명의 가능성을 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현재 지금 과학의 발달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가 마음화학 반응까지 보시고. 기억은 그게가 복사되는 것은 기억을 하는 만큼 복사되는 거지. 그렇지. 기억하는 것만큼. 예. 뭐 기억 안 하는 게 복사되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부처님 의미 없다고 봤고 제 경험도 별로 의미 없더만요. 그냥 뭐 잘 살잖아요. 잘 안 사는가? 기억날 때만 찝찝하더만. 아니 미분 놈이 24시간 밉던가요? 기억날 때만 밉던가요? 아니, 그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미움으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내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치겠지. 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 놈을 생각할 때만 무겁더라 카이. 부처님이 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생각날 때 처리해. 그러면 돼. 굳이 생각 안 나는 것까지 찾아가 처리할 거 뭐 있노? 저 미분놈 찾아가서 코피 터줄 일은 없잖아요. 내 옛날에 그랬다 카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굳이 미분놈을 찾아가서 코피 터줄 일이 뭐 있노? 그럼 나 찾아오면서 그때도 지금 터줄까 말까 고민해봐야 될 일이 있네. 부처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어제 이야기했구만. 그 순간에 내 사티 파워가 1kg 이상이 돼서 그 기억의 무게를 깨트리면 내 마음속에 있는 1kg 이하의 무게는 전체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 들어갔을 때 파워가 폭발적으로 커지니 내 마음의 그 정도 압력 이하의 무게는 다 깨지는데 그게 순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몸 전체 신경망에서 특이한 현상이 동시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기가 다양한 형태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느 한 존재의 그 특성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아싸와 상태에서 특성이 나는 건지. 예. 아싸와 종류에 따라서 예. 편진처럼 분류를 하잖아요. 아싸와 종류를 편진처럼 분류를 하는데 그거 아까 지금 그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일단 욕망이 제일 먼저 깨져나가고요. 분노가 그 다음으로 깨져나가고요. 편견이 맨 마지막에 깨져나가. 탐진지 삼독심이 순서가 있게 깨져나갑니다. 그거 깨져나갈 때 온도도 다르게 깨져나가고. 예. 자, 그것까지만 하죠. 알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안과밖에 없이 아가씨, 마음을 만약에 세포라면 그 세포 한 카트 지금 확장해 놓은 겁니다. 설명하려고. 그게 저런 게 수천조나 수경 같은 게 중첩첩첩 이루어지면서 가겠지. 그런데 지금 설명하려고 세포 하나 그냥 마음 세포라고 하입시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마음 세포 하나 떼내 갖고 확장해 놔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